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공자는 상선약수,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가르치며 물의 겸손함과 유연함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유와 겸손의 미학, 그리고 물처럼 유연하게 사는 삶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며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을 알아보세요. 물은 자신의 형태를 고집하지 않고 어떤 그릇이든 담기며 상황에 맞춰 흐릅니다. 공자는 이러한 물의 유연함이야말로 삶에서 본받아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예상치 못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물처럼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게 만듭니다. 유연함은 단순히 타협하는 것을 넘어 변화에 적응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정관념에 갇히기 쉬운데 물처럼 유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물은 결코 힘으로 대항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바위를 깎아내는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유연함은 결코 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강인함과 지혜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물처럼 사는 삶은 우리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하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변화가 두렵다면 물처럼 순응하며 흐르는 삶의 방식을 떠올려 보세요. 물의 유연함은 삶의 예상치 못한 굴곡을 기회로 바꾸는 힘을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자가 강조한 물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언제나 아래로 자신을 낮춥니다. 공자는 이런 물의 겸손한 태도가 인간이 본받아야 할 중요한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지위나 경험에서 오는 자만심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디서나 존중받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물처럼 겸손한 사람은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겸손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고 더 많은 배움과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자는 겸손한 사람은 세상을 품을 수 있다고 말하며 그것이 진정한 강함임을 강조했습니다. 물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지만 생명을 유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본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겸손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어 나이 들수록 빛을 발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겸손은 우리가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물은 흐르면서 장애물을 만나면 이를 피해 가거나 넘습니다. 공자는 물처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닥쳤을 때 물처럼 유연하게 적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문제에 맞서 억지로 부딪히는 대신 물처럼 흘러가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때로는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아가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사람은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물처럼 사는 태도는 우리를 더 자유롭고 여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스스로를 강요하지 않고 주변 환경에 맞게 대처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유연함은 삶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됩니다. 물처럼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하루 중 자신을 돌아보며 여유를 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이나 산책 같은 작은 습관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유연함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겸손과 배려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큰 흐름을 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며 유연하게 대처해 보세요. 매일 스스로에게 오늘 나는 물처럼 유연하고 겸손했는가? 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우리를 물처럼 여유롭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유로운 태도는 삶의 품격을 높이고 매 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소소한 실천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는 결국 더 큰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물처럼 사는 사람은 삶의 굴곡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유연함과 겸손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공자는 물처럼 사는 삶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유연함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겸손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처럼 살기 시작하면 삶이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와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 태도는 우리를 삶의 중심에 세우고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물처럼 유연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성장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물처럼 여유롭고 품격 있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물이 가진 유연함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심어줍니다. 겸손과 유연함은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상선약수의 태도는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지혜의 본질입니다. 유연함과 겸손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물처럼 여유롭게, 겸손하게 삶의 흐름에 적응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고 조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유연함과 겸손의 이야기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70대가 되면 체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걸 느끼시나요? 어떤 사람은 집안 마트만 다녀와도 피곤하고 어떤 사람은 장거리 여행도 문제없이 다녀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체력이 원래 약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전적인 요인보다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활력이 넘치는 사람과 쉽게 지치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이것에서 옵니다. 운동 습관, 식습관, 생활 방식의 차이가 몸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혈관이 막히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반대로 몇 가지 건강 습관을 지키면 70대 이후에도 활기찬 생활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집 앞에만 나가도 피곤한 사람 vs 장거리 여행도 가능한 사람의 차이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피곤한 몸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을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혹시 요즘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쉽게 지치는 분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차이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근육과 체력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더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60대 이후부터 매년 1%에서 3%씩 근육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부족하면 앉았다 일어나기가 어렵고 오래 걷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반면 근육량이 충분한 사람은 하루 종일 활동해도 피곤함이 덜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피로가 덜 쌓입니다. 따라서 근육량이 부족한 사람은 같은 활동을 해도 더 쉽게 지치고 회복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함께 해야 합니다. 하루 10분에서 20분씩 스쿼트,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꾸준히 하면 근육이 붙고 체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력을 기르면 집 근처 외출뿐만 아니라 장거리 여행도 더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근육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오늘부터라도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근육이 늘어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운동을 해도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고 피로감이 더 쉽게 누적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계란, 닭고기, 생선, 두부, 콩,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하루 종일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D를 섭취하면 근육 유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D는 뼈와 근육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자주 쬐고 연어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단백질 섭취를 신경 쓰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노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하체 근력이 탄탄하다는 점입니다. 하체 근력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고, 앉고, 서는 모든 움직임이 하체 근육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체 근력이 약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체 근력이 강한 사람은 노후에도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체 근육이 약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낙상이 한번 발생하면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회복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체 근력을 키우는 것이 장수와 건강한 삶의 핵심 요소입니다. 가장 좋은 하체 운동은 스쿼트와 계단 오르기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5번에서 10번씩 천천히 하면서 점차 늘려가 보세요. 하체가 튼튼하면 오래 서 있어도 피곤하지 않고 더 많은 활동이 가능합니다. 장거리 여행도 힘들지 않고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하체 근력이 강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오늘부터라도 하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70대 이후에 쉽게 피로를 느끼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혈관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혈액은 우리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가 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몸이 무겁고 지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한 사람은 같은 거리를 걸어도 덜 피곤하고 활동량이 많아도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혈관이 막힌 사람은 잠깐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피곤해지며 손발이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관 건강이 좋은 사람이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위험이 낮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혈관 건강을 유지하려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튀긴 음식,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하루 30분 이상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이 탄력적으로 유지되며 혈류가 원활해져 피로감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더 잘 흐르게 되어 몸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혈압과 혈관 건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계신가요? 혈관 건강을 지키면 활기찬 생활이 가능해지고 쉽게 지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혈관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피로를 쉽게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혈압과 혈당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몸이 쉽게 지치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 혈관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심장과 뇌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혈압이 있으면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않아 피곤함과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지면 몸의 에너지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피로를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만성 피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식사 습관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인 쌀, 빵보다는 현미, 귀리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피로를 덜 느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일정하면 몸의 컨디션이 더 좋아지고 장거리 여행도 무리 없이 다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고 계신가요?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혈압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건강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 전체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산소와 영양소가 신체 곳곳에 골고루 공급되어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 같은 활동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혈액이 정체되어 몸이 무겁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다리가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최소 1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가볍게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마늘, 생강, 녹차,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등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한 사람은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지는 일이 적고 장거리 여행도 문제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몸이 쉽게 지치고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신욕이나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푸는데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자기 전이나 아침에 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혈액순환을 돕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한 70대를 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생활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70대와 쉽게 지치는 70대의 차이 중 하나는 뇌 기능의 차이입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뇌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유지되면서 신체 활동도 더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뇌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기억력 저하와 함께 무기력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뇌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문제를 푸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퍼즐 맞추기, 바둑, 체스 같은 게임도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뇌 활동이 부족하면 우울감이 높아지고 에너지가 줄어들어 피로감을 더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외국어 공부나 악기 연주 같은 활동은 뇌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신체도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것은 뇌 기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는 것보다는 직접 참여하고 생각하는 활동이 뇌 건강에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두뇌를 사용하는 시간을 가지시나요? 지금부터라도 두뇌 활동을 늘리는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는 것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낮고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반면 사람들과의 대화가 줄어들면 뇌를 사용할 기회가 줄어들어 기억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면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기억력과 사고력이 유지됩니다.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 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지역 모임 등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또한 사람들과 교류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감정적으로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영상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가족,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과 신체 건강을 함께 지키는 비결입니다. 건강한 70대와 쉽게 피곤해지는 70대의 또 다른 차이는 새로운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입니다.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면 뇌가 덜 자극받고 신체도 활력을 잃기 쉽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경험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면서 에너지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뇌가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며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는 것이 건강에 좋은 이유도 새로운 환경이 뇌와 몸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럽다면 가까운 공원이나 새로운 카페를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도 뇌를 자극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경험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이 낮고 더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화가 없는 반복적인 일상은 뇌를 둔하게 만들고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면 뇌가 활성화되면서 신체적인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새로운 취미로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면 더 즐거운 기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셨나요?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경험을 추가해 보세요. 더 활기찬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몸의 에너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나트륨과 당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을 더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당분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곧바로 혈당이 떨어지면서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과 당분 섭취가 많은 사람들은 피로감을 더 자주 느끼고 만성 피로를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피로감을 줄이려면 싱겁게 먹고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에는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아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천연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면 몸이 더 가벼워지고 피로를 덜 느낄 수 있습니다. 과자, 빵, 탄산음료 같은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키므로 적절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나트륨과 당분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작은 식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몸의 피로감을 줄이고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짜고 단 음식을 줄이고 더 건강한 선택을 해보세요.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지치는 사람과 활력 넘치는 사람의 차이 중 하나는 단백질과 미네랄 섭취량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생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신체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달걀, 닭고기, 생선, 두부, 콩,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하루 종일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체력이 높고 피로감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미네랄 섭취도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피로감을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 바나나, 다크 초콜릿, 시금치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바나나, 감자, 토마토, 아보카도 같은 음식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미네랄이 충분하면 근육이 더 건강하게 유지되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과 미네랄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 보세요. 피로를 줄이고 활력을 유지하려면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오렌지, 키위, 파프리카, 토마토,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쉽게 피곤해지고 무기력함을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달걀, 고기, 견과류, 통곡물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세포의 노화를 막고 몸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블루베리, 녹차, 다크 초콜릿, 강황 같은 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물질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피로감을 덜 느끼고 신체 회복이 더 빠릅니다. 특히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피로를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뇌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 누적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 작은 식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더 자주 섭취해 보세요. 많은 70대 분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가 수면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어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수면의 질이 낮으면 밤에 충분히 자더라도 낮 동안 피로감이 계속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몸이 회복되고 에너지가 충전되기 때문에 숙면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자주 깨거나 뒤척이면 신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신체 피로가 더 쉽게 누적됩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근육 회복이 느려지고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TV를 보는 습관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몸을 이완시키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숙면을 취하고 계신가요? 깊은 잠을 잘 자야 낮 동안 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숙면을 위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숙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또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체내 염증 수치가 증가하여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증가시켜 혈압과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체력 유지와 질병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수면의 질이 좋으면 신체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낮 동안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면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장거리 여행도 거뜬히 다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가지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낮 동안 무기력함을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늦게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커피, 녹차, 탄산음료를 마시면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가벼운 명상을 하면 잠들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전 가벼운 독서를 하면 뇌가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숙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계신가요?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지면 체력이 향상되고 활력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숙면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낮잠을 자는 습관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의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짧은 낮잠은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면 밤에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 늦게 낮잠을 자면 수면 패턴이 깨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줄이고 싶다면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고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식 시간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너무 피곤할 때는 잠깐이라도 누워서 쉬는 것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오히려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피로가 덜 쌓일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몸을 쉬게 하는 루틴을 만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낮잠과 휴식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계신가요? 짧고 효과적인 낮잠과 규칙적인 휴식이 더 건강한 하루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낮잠과 휴식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을 덜 움직이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고 체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외출하고 활동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신체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집에서만 생활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을 더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해 면역력과 뼈 건강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이라도 외출하고 활동하면 체력이 유지되고 신체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초 대사량이 감소해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활동량이 부족하면 소화 기능도 저하되어 변비나 위장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가 산책하거나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중요합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시장을 걷는 것만으로도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출이 어려운 경우라도 집 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를 하면 체력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활동량을 늘리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쉽게 피곤해지는 문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몸을 움직이고 계신가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외출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70대와 쉽게 피로해지는 70대의 차이 중 하나는 취미 생활을 얼마나 꾸준히 하는가입니다. 취미 생활이 활발한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도 더 활동적이고 정신적으로도 더 안정된 생활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즐거운 취미 활동을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건강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취미를 즐기면 스트레스가 줄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자극을 받아 인지 기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손재주를 활용한 활동 뜨개질, 목공 등도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생기면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더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럽다면 가까운 지역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하면 뇌가 자극을 받아 활력이 생기고 신체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기분이 전환되고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자주 다니려면 기본적인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체력을 키우고 건강을 관리하면 70대 이후에도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취미 생활을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고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건강 수명이 더 깁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직접 만나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울감이 증가하고 신체적으로도 활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생깁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상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거나 함께 운동하는 것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낮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자주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70대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활기찬 70대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80대에도 턱걸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80대가 되면 근력이 약해지고 팔 힘이 줄어들어 턱걸이는커녕 일어나기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80대에도 근육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타고난 체력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을 때부터 꾸준히 몸을 관리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며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했길래
80대에도 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80대에도 턱걸이가 가능한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70대, 80대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도 젊고 활기찬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근육량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면 턱걸이는커녕 가벼운 움직임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근육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70대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1%에서 3%씩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신체 활동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꾸준한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감소 속도를 늦추고 오히려 근육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80대에도 턱걸이를 하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팔 근력과 등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턱걸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턱걸이, 푸시업, 아령 운동, 저항 밴드 운동 등입니다. 초보자라면 처음부터 턱걸이를 시도하기보다 기초적인 팔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라도 근력 운동을 지속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더 오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무리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팔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근력 운동부터 실천해 보세요. 꾸준한 노력만이 80대에도 턱걸이를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뿐만 아니라 올바른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 형성과 회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근육 생성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닭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포함하면 근육 회복과 에너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D와 칼슘도 함께 섭취하면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연어, 계란, 유제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근육 경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육량이 많고 신체 기능도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점검해보고 단백질을 보충해보세요. 운동과 올바른 영양 섭취가 함께할 때 근육이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하체 근력이 상체 근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턱걸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팔 근력과 등 근력이지만 하체 근력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체 근력이 약하면 전신 근육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체 근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체 근력도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걷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같은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전신 근육이 강화됩니다. 하체가 튼튼하면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전체적인 근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체 근력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피로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80대에도 턱걸이를 하는 사람들은 상체뿐만 아니라 하체 운동도 철저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체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하체 운동을 시작해서 전신 근력을 강화해 보세요. 하체가 튼튼해야 상체도 강해집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관절 건강입니다. 80대에도 턱걸이를 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관절과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줄어들면서 운동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부족하면 근육과 인대가 긴장한 상태가 지속되어 쉽게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을 하면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운동할 때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 효율적인 근력 발달이 가능합니다. 특히 턱걸이를 할 때는 어깨와 팔 관절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유연성이 부족하면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요가, 스트레칭, 폼롤러 운동 등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자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이 이완되어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유연성을 기르는 습관을 들이면 노년에도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좋아야 근력도 제대로 발휘됩니다. 유연성이 뛰어난 사람은 턱걸이를 할 때도 더 자연스럽게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근육과 관절을 함께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80대에도 턱걸이를 하는 사람들은 근육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도 철저히 관리합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관절을 보호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주어 통증이나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과 관절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저항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 스쿼트, 벽을 이용한 푸시업, 가벼운 아령 운동 등이 있습니다. 또한 관절의 부담을 줄이면서 근육을 단련하는 수중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중 운동은 무릎과 허리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약한 경우에는 저강도의 운동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턱걸이를 하기 위해서는 팔꿈치와 어깨 관절의 유연성이 중요하므로 관절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특히 회전근개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어깨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이 좋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활동적인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관절을 보호하면서 운동하고 계신가요? 근육을 단련하면서도 관절을 보호하는 운동 습관을 기르면 노후에도 건강한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근육과 관절을 함께 강화하는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염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관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뿐만 아니라 염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염증이 증가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나 손목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턱걸이나 다른 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염증 식단을 실천하면 관절 통증을 줄이고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항염증 식품으로는 연어, 견과류, 올리브유, 녹차, 강황, 채소, 과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관절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튀긴 음식, 가공식품, 당분이 많은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시면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관절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과 발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 관절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염증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상,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습관을 가지면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관절 건강을 지키고 더 오랫동안 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항염증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80대에도 턱걸이를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근력뿐만 아니라 심장과 폐 건강도 매우 뛰어납니다. 심장과 폐 기능이 약하면 운동을 하더라도 지구력이 떨어지고 쉽게 숨이 차게 됩니다. 특히 턱걸이는 상체 근육뿐만 아니라 심폐 기능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장과 폐 건강이 좋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더 활기차고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을 유지하려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짠 음식과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심호흡을 하고 폐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금연은 필수이며 공기가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80대에도 턱걸이를 하는 사람들은 심장과 폐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여러분은 심폐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매일 30분만이라도 걷거나 가볍게 뛰는 습관을 들이면 심폐 기능이 향상됩니다. 심장과 폐 건강이 좋아야 근육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력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80대에도 턱걸이를 하는 사람들은 근력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도 꾸준히 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병행해야 근육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산소가 근육으로 원활하게 공급되어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켜주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은 팔과 등 근육을 강화하여 턱걸이를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턱걸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함께 키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3회 근력 운동을 하고 나머지 날에는 가볍게 걷거나 수영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하고 계신가요? 균형 잡힌 운동 습관을 가지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의 운동만으로도
심폐 기능과 근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 보세요. 다음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력과 심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혈관 건강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고 피로가 덜 쌓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관 건강이 좋은 사람들은 근력과 지구력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혈관 건강을 유지하려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은 혈액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짜고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압이 안정적인 사람들은 근력 유지 능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녹차, 강황, 마늘 같은 항산화 식품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피로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식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작은 식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근력과 체력을 유지하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뇌와 근육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이 강한 것만으로는 80대에도 턱걸이를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와 근육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경과 근육을 연결하는 신경 전달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신경 근육 연결이 약해지면 근육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는 곧 근력 감소와 운동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 근육 연결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면 나이가 들어도 몸을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과 뇌 훈련을 병행한 노인은 신경 근육 연결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신경과 근육의 연결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근력 운동을 할 때 의식적으로 근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턱걸이를 할 때 등 근육과 팔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신경 쓰면서 운동하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또한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것도 신경 근육 연결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가, 필라테스, 태극권 같은 운동은 신경과 근육의 협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신경과 근육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단순한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뇌와 몸을 함께 사용하는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신경 근육 연결이 활발할수록 몸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운동을 배우면 신경 근육 기능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80대에도 턱걸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새로운 운동을 꾸준히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운동만 반복하면 신경과 근육의 연결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우면 뇌와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면서 신경 근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무게의 아령을 들거나 평소에 하지 않던 동작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운동을 배운 사람들은 뇌 기능과 신체 협응력이 더 뛰어납니다. 이는 곧 근육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우면 뇌가 더 많은 신경 신호를 보내면서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새로운 운동을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한 걷기나 근력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동작을 시도해 보세요. 줄넘기, 로프 클라이밍, 필라테스, 체조 같은 운동도 신경 근육 연결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와 근육이 함께 활성화되면 더 오랫동안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뇌를 자극하는 활동도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운동을 하나씩 도전해 보세요. 다음으로 균형 감각과 협응력을 기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과 협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운동 수행 능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턱걸이를 할 때는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균형을 잡는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발로 서 있기, 밸런스 보드를 이용한 운동, 코어 강화 운동은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협응력을 키우는 운동도 근육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공을 던지고 받기, 줄넘기, 로프 훈련 같은 운동은 신경과 근육의 협응력을 향상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근육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턱걸이를 할 때도 몸의 균형을 잘 잡아야 힘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과 협응력을 기르면 운동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더 안정적인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단 5분이라도 균형 잡기 운동을 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 능력을 높이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다음으로 항산화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80대에도 턱걸이를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염증을 줄이는 식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곳곳에서 염증이 증가하면서 근육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관절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염증이 심하면 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근육과 신경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느려지고 운동 능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브로콜리, 강황, 녹차, 올리브 오일,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은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 튀긴 음식, 가공식품, 설탕이 많은 음식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려면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C와 비타민E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항산화 식단을 실천하면 근육 피로가 줄어들고 운동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염증을 줄이는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작은 식단 변화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근육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항산화 식품을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이 강한 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충분한 수면과 회복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80대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운동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근육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피로가 쉽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근육을 회복하고 신경과 혈관을 재생하는 중요한 과정을 거칩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근육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야식, 스마트폰 사용, 불규칙한 취침 습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기 전 1시간 동안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자는 것이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계신가요? 작은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더 가벼워지고 운동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운동과 휴식의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숙면을 잘 취하는 것이 강한 몸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근육을 망치는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80대에도 근육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근육을 망치는 생활 습관을 철저히 피합니다. 특히 흡연과 과음은 근육 성장과 회복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흡연을 하면 혈관이 수축하여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알코올을 과하게 섭취하면 단백질 합성이 방해되어 근육이 쉽게 손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 과음을 하면 근육 회복이 늦어지고 피로감이 더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술과 담배를 줄이고 깨끗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증가하여 근육이 분해될 수 있습니다. 명상, 가벼운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근육을 망치는 생활 습관을 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건강한 근육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근육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줄이는 노력을 해보세요. 올바른 생활 습관이 강한 몸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도전 정신과 꾸준한 노력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80대에도 턱걸이를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도전으로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꾸준한 목표 설정과 도전 정신이 이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푸시업 10개부터 시작해서 점점 개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점진적으로 달성하면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기고 꾸준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턱걸이를 목표로 하는 경우 처음에는 밴드를 이용한 보조 턱걸이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근육과 체력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하면 몸이 계속 적응하면서 강한 근육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 생활 습관 개선에도 목표를 설정하면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건강과 관련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도전하면 나이가 들어도 신체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비결입니다. 운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운동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 보세요. 다음으로 운동을 즐기는 습관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80대에도 강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습관으로 생각합니다. 운동을 억지로 하면 지속하기 어렵지만 즐거움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꾸준히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턱걸이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푸시업, 밴드 운동, 가벼운 철봉 매달리기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혼자 운동하는 것이 지루하다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룹 운동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운동에 대한 흥미가 더 높아지고 지속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운동 후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작은 목표를 달성하며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도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운동을 즐기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운동을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활동으로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이 유지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야외에서 하는 것도 운동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운동을 즐기는 사람일수록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만의 운동 루틴을 즐기면서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와 사회적 활동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신체 회복 속도가 빠르고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운동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혼자 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운동 모임을 만들거나 요가, 체조, 수영 같은 그룹 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많은 사람들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계신가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사회적 활동은 필수 요소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 운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함께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체력 관리가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결론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을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80대에도 턱걸이가 가능한 사람들의 6가지 특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6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80대에도 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보며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도전해보시겠어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세요.